반지하 방 천장에 매달린 작은 백열등 하나가 방 안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다. 형광등보다 훨씬 어둡고 LED처럼 또렷하지도 않은 그 노란빛은 마치 오래전 사진처럼 빛이 번진 채 벽에 내려앉아 있었다. 창문은 지면보다 낮아 사람들의 발목과 지나가는 자동차 바퀴만이 보였다. 겨울 초입이라 그런지 땅 위에서는 이미 찬 기운이 내려와 방 안 공기를 눌러놓고 있었다. 윤정이는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오래된 카세트 녹음기가 들려 있었다. 20년도 더 된 물건이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월급을 모아 어렵게 샀던 것. 한때는 민재의 동요를 녹음하던 기계였고 초등학교 발표 연습을 도와주던 도구였다. 하지만 지금은 버튼이 조금씩 눌리지 않았고 재생을 누르면 잡음이 먼저 흘러나오는 낡은 물건이 되었다. 그녀는 한참을 녹음기를 바라보았다. 이걸로 괜찮을까? 말 대신 남길 수 있는 것이 이 작은 기계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종이에 글을 쓰려다가 몇 번이나 찢어버렸다. 글은 자꾸만 엉망처럼 보여서 싫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다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목소리는 미움보다 체온이 먼저 담길 테니까. 윤정이는 녹음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입술이 떨렸다. 혀끝까지 올라온 말이 목구멍에서 멈췄다. 방 안은 너무 조용했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가고 있었지만 이 작은 공간 안에서는 시간이 거의 흐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민재야. 그녀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작았다. 이 엄마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녹음기 안에서는 지직하는 소리만이 계속 이어졌다. 윤정이는 눈을 감았다. 언제부터였을까? 자신이 엄마라는 이름 말고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지 않게 된 것이. 젊었을 때는 정희 씨라고 불렸다. 공장에서는 윤 반장이라고도 불렸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정희 엄마라 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민재 엄마였다. 그리고 이제는 그마저도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았다. 나는 언제부터 나를 잃었을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그 문장은 녹음기 속에 그대로 저장되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방 한쪽으로 향했다. 벽에 걸린 작은 액자. 초등학교 입학식 날 찍은 사진이었다. 하얀 셔츠를 입은 어린 민재가 활짝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을 보며 얼마나 많은 밤을 버텼던가. 윤정이는 의자를 뒤로 살짝 밀었다. 허리가 예전 같지 않았다.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저렸고 무릎은 날씨가 추워질수록 욱신거렸다. 병원에서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혼자서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던 그날, 그녀는 이상하게도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팠다. 그날 내가 바쁘다고 했지.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다.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어. 말을 꺼내는 순간 눈가가 뜨거워졌다. 하지만 울고 싶지는 않았다. 오늘은 울려고 녹음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 정리하려고, 마무리하려고 시작한 일이었다. 창문 밖으로 누군가가 크게 웃으며 지나갔다. 젊은 커플의 목소리였다. 그 소리가 유난히 멀게 느껴졌다. 윤정이는 잠시 녹음을 멈췄다. 테이프를 되감았다가 다시 눌렀다. 민재야, 나는 내가 나쁜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 말은 진심이었다. 민재는 착한 아이였다. 어린 시절 집이 가난하다는 걸 눈치채고는 떼를 쓰지 않았다. 학원에 보내주지 못해도 불평하지 않았다. 고등학생이 되자 아르바이트를 하며 용돈을 벌어왔다. 대학 합격 통지서를 들고 와 울먹이던 얼굴도 아직 기억났다. 그런 아이가 변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다. 아마 세상이 그를 바쁘게 만들었을 것이다.
회사, 가정, 대출, 책임. 그 많은 것들이 한 사람을 얼마나 조급하게 만드는지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그래도 말이야. 윤정이의 손이 살짝 떨렸다. 엄마는 가끔 내가 너무 멀리 가버린 것 같아서 겁이 났어. 그녀는 녹음기를 내려다보았다. 빨간 불빛이 조용히 켜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끝까지 듣고 있다는 표시처럼. 방 안에는 오래된 보일러가 돌아가는 소리가 낮게 울렸다. 이 방은 작았지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었다. 그게 좋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곳은 너무 조용했다. 누군가의 발소리도 방문을 여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공간. 이 방에서 나는 처음으로 나를 생각해 봤어.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엄마 말고 윤정이라는 사람을. 그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이 어색했다. 마치 오래 사용하지 않은 단어처럼 낯설었다. 그녀는 가슴을 눌렀다. 그 안에 쌓인 말들이 아직도 많았다. 하지만 오늘은 전부 말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녹음기는 아직 돌아가고 있었다. 나는 너를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짧은 문장이었지만 방 안 공기가 달라졌다. 그 말은 수십 년을 통과해 나온 고백이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질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시간들이 떠올랐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던 날들. 비 오는 날 우산이 없어 비를 맞으며 귀가하던 밤.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반지를 팔던 순간. 그 모든 장면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윤정이는 녹음기를 끄지 않았다. 그런데 있잖아, 엄마도 사람이더라. 그 말은 낮았지만 또렷했다. 나도 기대를 했어. 기대하지 않겠다고 수없이 다짐했지만 생일날 전화가 오지 않으면 하루 종일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다. 명절에 이번엔 바빠서 못 가요라는 문자를 받으면 괜찮다고 답하면서도 밤이 되면 눈물이 났다. 나는 내가 나를 안아주길 바랐어. 단 한 번이라도. 그녀는 웃었다. 아주 작게. 참 우습지. 다 큰 아들이 엄마를 안아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텐데. 그 말 속에는 원망보다 허탈함이 더 많이 담겨 있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를 넘기고 있었다. 이 시간에 민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아마 야근을 하고 있거나 집에서 TV를 보고 있거나 아니면 아이를 재우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아이, 자신의 손주. 윤정이의 표정이 잠시 부드러워졌다. 손주에게는 서운함이 없었다. 그 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생명이었다. 그녀는 작은 통장을 만들어 몰래 적금을 들어두었다. 언젠가 그 아이가 대학에 갈 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나는 이제 조금 쉬고 싶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담담했다. 누군가의 엄마로 사는 일은 참 길었어.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은 더 조용해졌다. 녹음기에 테이프가 돌아가는 소리만이 미세하게 들렸다. 윤정이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래서 말인데 나는 이제 나를 나로 불러보려고 한다. 그녀는 녹음기를 바라보았다. 이 말이 민재에게 어떻게 들릴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최소한 자신에게는 솔직해지고 싶었다. 창밖에서는 마지막 버스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겨울 공기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손끝이 시렸다. 그녀는 녹음기를 멈추지 않았다. 이건 원망이 아니야. 마지막 문장이 조용히 방 안에 울렸다. 그냥 엄마도 한 사람의 인생이었다는 걸 내가 언젠가는 알았으면 해서. 녹음 버튼을 천천히 눌러 멈췄다. 빨간 불빛이 꺼졌다. 방 안은 다시 노란 전구 하나만 남았다. 윤정이는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구나.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윤정희의 인생은 22의 봄에서 멈췄다가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되었다. 그의 봄은 유난히 바람이 거셌다. 봉제 공장 창문 틈으로 들어오던 먼지 섞인 바람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다. 재단용 가위가 천을 자르는 소리, 재봉틀이 일정한 박자로 돌아가던 소리, 그리고 점심시간마다 퍼지던 된장국 냄새. 그 속에서 그녀는 하루 12시간을 서서 일했다. 그때 만난 사람이 민재의 아버지였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남자였다. 말수가 많지 않았고 웃을 때 눈이 먼저 휘어졌다. 큰 꿈을 말하진 않았지만 같이 있으면 덜 힘들다는 말을 자주 했다. 그 말 하나가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다. 둘은 거창한 약속 없이 결혼했다. 작은 전셋집, 낡은 장롱, 중고 밥상 하나.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둘이 나누는 저녁밥은 늘 따뜻했다. 그리고 어느 날 윤정이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화면을 보던 그날을 잊지 못한다. 작은 점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다. 의사는 웃으며 말했다. 잘 자라고 있네요.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두려움이 함께 밀려왔다. 자신이 누군가의 엄마가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남편은 그 소식을 듣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배에 손을 얹었다. 우리 잘해보자. 그 한마디면 충분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출산을 3달 앞둔 어느 날 남편은 야간 근무를 마치고 오던 길에 사고를 당했다. 공장 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졌다는 연락이었다. 병원 복도에서 들은 의사의 짧은 설명은 아직도 꿈처럼 느껴진다. 손을 써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윤정희의 시간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은 비어 있었다. 장롱도 밥상도 벽에 걸린 달력도 그대로였지만 공기가 달라져 있었다. 숨을 쉬는 것조차 낯설었다. 뱃속의 아이가 움직일 때마다 눈물이 났다. 슬퍼할 시간도 무너질 시간도 없었다. 아이는 곧 태어날 예정이었고 그녀는 살아야 했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그렇게 말하며 스스로를 붙잡았다. 민재가 태어나던 날 병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아이는 작고 약했고 세상에 나오는 것이 서툴러 보였다.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주었을 때 윤정이는 처음으로 실감했다. 이 아이는 이제 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날 밤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울 시간은 여기까지야. 퇴원하자마자 그녀는 다시 일자리를 구했다.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았지만 선택지가 없었다. 낮에는 아이를 등에 업고 재봉이를 했고 밤에는 집에서 단추를 달았다. 잠은 늘 부족했다. 아기가 울면 품에 안고 달랬다. 분유를 아끼려고 물을 조금 더 타던 날도 있었다. 하지만 아이가 웃으면 이상하게도 모든 피로가 사라졌다. 민재는 유난히 조용한 아이였다. 배고플 때만 울었고 엄마가 피곤해 보이면 작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며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런 아이를 보며 윤정이는 수없이 다짐했다. 이 아이만은 부족하게 키우지 않겠다. 유치원에 보낼 때는 새 가방을 사주지 못해 밤새 울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깨끗한 셔츠 하나를 사기 위해 2달을 모았다. 그 셔츠를 입고 환하게 웃던 아이의 모습은 지금도 눈에 선하다. 어느 날 초등학교 3학년이 된 민재가 말했다. 엄마, 나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쉬게 해줄게.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윤정희에게는 약속처럼 남았다. 그날 이후로 힘든 날에도 조금 더 버틸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아이가 자란다는 건 언젠가는 멀어진다는 뜻이라는 걸. 그때는 그저 앞만 보고 달렸다. 미래를 생각하면 두려웠지만 아이의 등을 바라보면 다시 힘이 났다. 엄마라는 이름은 그렇게 그녀의 전부가 되어갔다. 22의 봄은 끝났지만 그 봄에서 시작된 책임은 평생 이어질 줄은 그때는 몰랐다. 민재가 대학에 합격하던 날 윤정이는 동네 슈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합격 통지서를 들고 환하게 웃던 아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였다. 집에 돌아와 밥을 짓다가도 빨래를 널다가도 괜히 웃음이 새어나왔다. 이제는 조금 나아지겠지.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아이가 사회에 나가고 자리를 잡고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게 되면 그때는 조금 쉬어도 되지 않을까 하고. 민재는 정말 열심히 살았다. 군대를 다녀오고 취업 준비를 하고 늦은 밤까지 자격증 공부를 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분주했고 숨이 가빴다. 엄마, 요즘 좀 바빠요. 그 말은 처음엔 자랑처럼 들렸다. 바쁘다는 건 잘 지내고 있다는 뜻 같았으니까. 그녀는 괜찮다고 몸만 조심하라고 말하며 통화를 끊었다. 취업이 확정된 날 민재는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이제 조금은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윤정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속으로만 중얼거렸다. 갚는 건 아니야. 그건 엄마가 한 일이니까.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민재는 회사에서 인정을 받았고 결혼을 했다. 신혼집은 도심의 아파트였다. 윤정이는 처음 그 집을 방문하던 날 현관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깨끗한 타일 바닥, 넓은 거실, 따뜻한 조명. 자신이 평생 살아온 집들과는 전혀 다른 공간이었다. 며느리 서연은 공손했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 다만 늘 바빠 보였다. 집 안 공기는 효율적이고 정돈되어 있었다. 식탁 위에는 정해진 자리, 정해진 시간, 정해진 생활이 있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다. 민재는 주말이면 종종 찾아왔다. 함께 밥을 먹고 짧은 산책도 했다. 하지만 점점 그 횟수는 줄어들었다. 엄마, 이번 달은 좀 힘들 것 같아요. 프로젝트가 있어서요. 다음에 시간 나면 갈게요. 다음이라는 말은 늘 멀리 있었다. 전화 통화도 짧아졌다. 예전에는 하루 일과를 다 말하던 아이가 이제는 필요한 말만 하고 끊었다. 엄마 건강은 괜찮죠? 네, 괜찮다. 다행이네요. 그럼 나중에 또 연락드릴게요. 통화가 끝나고 나면 집안은 더 조용해졌다. 휴대폰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내려놓았다.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이 비어있는 느낌이 들었다. 결정적인 날은 늦가을이었다. 무릎이 심하게 부어 계단을 오르기 힘들었다. 동네 병원에서는 큰 병원에 가보라고 했다. 예약을 잡고 나서야 불안이 밀려왔다. 혼자 가기엔 마음이 약해졌다. 몇 번을 망설이다가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재야, 이번 주 토요일 혹시 시간 되니?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엄마, 이번 주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회사에서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요. 그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단호했다. 윤정이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바쁘지. 괜찮다. 엄마 혼자 갈 수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야 손이 떨리는 걸 알았다. 병원 대기실에서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았을 때 주변에는 보호자와 함께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의사의 말보다 옆자리에 앉은 사람들의 대화가 더 크게 들렸다. 나는 언제부터 혼자였지?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건물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다. 그 빛을 보며 문득 깨달았다. 민재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다만 그의 삶에서 나는 점점 뒤로 밀려났을 뿐이다. 엄마는 늘 가장 앞에 서 있었지만 이제는 가장 뒤에 서 있어야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날 밤 윤정이는 처음으로 휴대폰을 일부러 꺼두었다. 혹시나 연락이 올까 기다리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천천히 생각했다. 기다리는 건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 결심은 아직 완전하지 않았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아들의 발소리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 기대가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다음에 들려온 말은 더 깊이 박혀버렸다. 그해 봄 윤정이는 잠시 아들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 반지하 방의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 점점 힘에 부쳤고 병원에서는 한동안 무릎을 쉬게 하라는 말을 했다. 민재가 먼저 말했다. 엄마,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세요. 그 말이 고마웠다. 아직 완전히 밀려난 건 아니구나 하는 안도감이 스쳤다. 아파트 거실은 늘 정돈되어 있었다. 아이의 장난감도 정해진 바구니 안에 신문도 가지런히 접혀 있었다. 윤정이는 그 질서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려 애썼다. 아침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조용히 부엌을 정리했고 세탁기가 돌아가면 먼저 빨래를 널었다. 어머님, 그냥 두셔도 돼요. 며느리 서연은 예의 바르게 말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아주 미세한 선이 느껴졌다. 넘어서는 안 될 경계 같은 것. 윤정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다. 식탁에 앉을 때도, TV를 볼 때도, 손주의 숙제를 봐줄 때도 늘 한 발 물러서 있었다. 이 집의 중심은 자신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차가웠다. 새벽 공기가 거실 창을 두드리고 있었다. 윤정이는 일찍 눈을 떴다. 물 한 잔을 마시려 조심히 방문을 열었다. 그리고 멈췄다. 주방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언제까지 이렇게 계실 거야? 서연의 목소리였다. 윤정이의 발이 문턱에서 굳어버렸다.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졌다. 조금만 참아줘. 엄마도 혼자 계시기 힘드니까. 민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난처해 보였다. 나도 이해는 해. 그런데 우리도 여유가 있는 건 아니잖아. 대출도 있고 애 학원비도 있고 솔직히 부담이야. 부담이라는 단어가 또렷하게 귀에 꽂혔다. 윤정이는 벽에 손을 짚었다. 차가운 벽이 손바닥에 닿았다. 심장이 천천히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요양원 알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게 더 서로 편하지 않을까 싶어. 그 말은 조용했지만 분명했다. 윤정이는 더 들을 수 없었다. 발소리를 죽이고 방으로 돌아왔다. 문을 닫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이상하게도 머리가 맑아졌다. 아, 그렇구나. 서운함보다 먼저 이해가 밀려왔다. 그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현실적인 판단이었다. 젊은 부부에게 노모는 계산에 넣어야 할 변수가 되었을 뿐이다. 하지만 가슴 어딘가가 서서히 식어갔다. 아침 식탁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 된장국이 올라왔다. 민재는 평소처럼 말했다. 엄마, 국 좀 더 드세요. 윤정이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배불러. 그날 저녁 그녀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언제부터 문제였을까? 아들이 태어났을 때는 세상의 중심이었다. 아들이 학교에 들어갈 때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였다. 그런데 이제는 해결해야 할 상황이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윤정이는 조용히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낡은 사진 한 장, 그리고 작은 통장. 문을 나서기 전 거실을 한번 둘러보았다. 아이의 웃음이 묻어 있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이제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현관문을 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여기는 내 자리가 아니구나. 문이 닫히는 소리는 생각보다 작았다. 아무도 깨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다. 주름이 더 깊어 보였다. 하지만 눈빛은 이상하게도 단단했다. 그날 이후 윤정이는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 아들은 며칠 뒤에야 연락했다. 엄마, 어디 가셨어요? 그 목소리는 걱정과 당황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 윤정이의 마음속 문은 그날 새벽 조용히 닫혀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닫힌 문 너머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반지하 방으로 다시 돌아온 날, 윤정이는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었다. 예전에도 살던 곳이었지만 그날은 조금 달라 보였다. 축축한 계단, 좁은 창문, 낮게 깔린 천장. 모두 익숙한데도 처음 보는 공간처럼 느껴졌다. 문을 열자 오래된 공기 냄새가 스며 나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공간. TV를 켜지 않아도 되고 식탁에 함께 앉지 않아도 되는 공간. 그녀는 조용히 가방을 내려놓았다. 이제 여기서 살면 되는 거지. 누구에게 말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 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선언처럼 느껴졌다. 며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침이면 창문을 열어 바깥 공기를 들이고 낮에는 동네를 천천히 걸었다. 시장 골목에서 오이 소박이를 사고 깻잎 장아찌를 조금 담아왔다. 예전 같으면 가족 입맛을 먼저 생각했겠지만 이제는 자신이 먹고 싶은 걸 고르면 되었다. 작은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으며 생각했다. 누가 맛있다고 하지 않아도 괜찮네. 그동안 그녀는 늘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지었다. 더 먹으라고 권했고 싱겁지는 않은지 살폈다. 하지만 이제는 조용히 한 숟가락 떠먹고 스스로에게 고개를 끄덕이면 그만이었다. 통장도 정리했다. 오래 모아둔 적금 일부를 복지재단에 기부 신청했다. 이름을 적는 칸에 또박또박 윤정이라고 썼다. 그 이름을 쓰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다. 그래, 나는 아직 여기 있구나. 손주 앞으로는 작은 적금을 하나 들었다. 아무도 모르게. 그것은 여전히 엄마이자 할머니인 자신의 마지막 역할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점이 달랐다. 병원도 혼자 다녔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며 책을 읽었다. 예전처럼 휴대폰을 쥐고 누군가의 전화를 기다리지 않았다. 진료를 마치고 나와 버스를 타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괜찮다. 혼자도 괜찮다. 그 말은 점점 진짜가 되어갔다. 어느 날 책상 위에 놓인 카세트 녹음기를 다시 꺼냈다. 그날 밤 녹음해 두었던 테이프를 천천히 되감았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지직하는 소리와 함께 자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엄마도 한 사람의 인생이었다는 걸.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젖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서운함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눌러두었던 자신을 마주한 눈물이었다. 그녀는 다시 녹음 버튼을 눌렀다. 민재야, 엄마는 이제 괜찮다.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다만 엄마도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이었다는 걸 내가 언젠가 알았으면 좋겠어. 말은 차분했고 흔들림이 적었다. 이전과 달리 울음이 섞이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했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조금 사랑해 보려고 한다. 그 문장을 말하는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 풀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누군가를 위해 달려오던 시간이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자신을 위해 한 발 내딛겠다는 선언이었다. 창문 너머로 오후 햇빛이 비쳤다. 낮은 창이었지만 빛은 분명히 들어왔다. 먼지가 반짝이며 떠다녔다. 윤정이는 그 빛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내 삶에도 아직 빛이 남아있구나.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녹음기를 끄고 나서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방 안은 여전히 작았고 보일러는 오래되었고 계단은 가팔랐다. 하지만 그 모든 조건과 상관없이 그녀는 처음으로 평온함을 느꼈다. 그 평온함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오늘이 마지막이라 해도 나는 나를 잃은 채로 떠나지는 않겠구나. 그 생각은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그날 밤 윤정이는 창문을 조금 열어두고 잠들었다. 바깥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낮게 들렸다. 그 소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속으로 천천히 중얼거렸다. 이제는 나로 살자. 그리고 그 다짐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못할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만큼은 진짜였다. 윤정이가 세상을 떠난 날은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오후였다. 아침에 일어나 평소처럼 물을 끓이고 작은 컵에 차를 따랐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잠시 햇빛을 바라보았다. 그날은 유난히 공기가 맑았다. 반지하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평소보다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잠시 숨을 골랐다. 몸이 평소보다 무거웠다. 하지만 두려움은 없었다. 오히려 이상하게도 고요했다. 책상 위에는 하얀 봉투 하나와 카세트 녹음기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봉투에는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민재에게. 그녀는 그 글자를 한 번 더 바라본 뒤 천천히 누웠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살짝 흔들었다. 숨이 점점 가늘어졌다. 그리고 그날 윤정이는 아주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치 긴 하루를 마치고 잠든 사람처럼. 그녀가 떠난 것을 알게 된 건 며칠 뒤였다. 우편물이 문 앞에 쌓여 있는 걸 이상하게 여긴 관리인이 신고했다. 작은 방 안은 정돈되어 있었다. 아무런 소란도 어지러움도 없었다. 책상 위의 봉투와 녹음기는 그대로였다. 며칠 후 민재는 검은 정장을 입고 그 방에 들어섰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공간이었다. 천장이 낮고 공기가 차가웠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엄마가 여기서 살았다고? 그 생각이 먼저 들었다. 벽을 바라보다가 책상 위에 놓인 봉투를 발견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었다.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또박또박한 글씨였다. 봉투 옆에 놓인 카세트 녹음기를 바라보았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지직. 낡은 테이프 소리가 먼저 흘러나왔다. 그리고 곧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민재야. 그 한마디에 민재의 숨이 멎는 듯했다. 엄마는 내가 나쁜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목소리는 조용했고 차분했다. 원망이 아니었다. 오히려 담담했다. 다만 엄마도 한 사람의 인생이었다는 걸 내가 언젠가 알았으면 해서 이걸 남긴다. 민재는 의자에 앉지도 못한 채 그대로 서 있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테이프 속 목소리는 이어졌다. 나는 너를 사랑했다. 지금도 사랑한다. 하지만 이제는 나를 조금 사랑해 보려고 한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자신은 한 번도 엄마를 미워한 적이 없었다. 다만 바쁘다는 이유로 뒤로 미뤘을 뿐이었다. 전화 한 통, 병원 동행 한 번, 짧은 안부 인사.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큰 간격이 될 줄은 몰랐다. 엄마는 괜찮다.
그러니 너도 너무 미안해하지 말아라. 그 말이 더 아팠다. 왜 마지막까지 자신을 위로하는 건 엄마일까? 왜 단 한 번이라도 먼저 돌아보지 못했을까? 녹음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났다. 엄마도 엄마이기 전에 윤정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걸 기억해주면 충분하다. 테이프가 멈췄다.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민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어릴 적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국밥집에서 일하던 엄마의 뒷모습,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주던 손, 시험 망쳤다고 울던 자신을 끌어안던 품.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엄마는 늘 앞에 서 있었는데 자신은 언제부터 뒤돌아보지 않게 되었을까? 장례를 치른 뒤 민재는 매달 첫째 주 토요일이면 작은 납골당을 찾았다. 손에는 늘 작은 안개꽃 다발과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봉투 안에는 그가 직접 쓴 편지가 들어 있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손주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가 해주던 된장국이 그리워요. 늦었지만 그는 이제 말을 건네고 있었다. 납골당 앞에서 조용히 중얼거렸다. 엄마, 이제는 기억할게요. 엄마가 한 사람의 인생이었다는 걸. 하늘은 그날도 붉게 물들어 있었다. 윤정이가 떠난 날처럼. 사랑은 때로 제때에 표현되지 못한다. 하지만 사랑을 준 사람의 시간은 사라지지 않는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떠오르는 이름이 있다면 오늘은 그 이름을 한번 불러보아도 좋겠다.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르니까.